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어제 월요일이었죠? 테슬라가 2% 하락을 하면서 거래가 종료가 됐는데 크게 하락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는 1% 소폭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여기 5일선이랑 11선이 있죠? 이 5일선이랑 11선이 단기적으로 이평선이 이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테슬라가 결국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시기에서는 거래량이 확연하게 좀 눈에 띄면서 바닥을 잡아준다라는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420불에서 425불 구간 여기가 이제 커브드 콜 전략을 했을 때 콜옵션 매도를 450불 구간에서 치고 425불 구간 여기는 현물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지금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이 420불 구간 있죠? 여기 닿을 때마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420불 구간에서도 바로 강한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매물이 조금 두껍다라고 하면은 이 세력 입장에서는 이 매수 구간을 좀 더 아래쪽으로 잡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불에서 420불 구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자리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전에 500달러까지 올려놓고 이제 가격 조정이 추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올려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지금 세력들이 느끼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물량을 좀 소화를 시키고 털어낸 다음에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추세가 전환됐다라기보다는 물량을 좀 털어내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500달러의 돌파가 높은 확률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물량을 잘 채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번 상반기에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전혀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옵티머스죠. 이 옵티머스 로봇이 얼마나 빨리 상용화가 되고 그리고 낮은 가격에 판매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약간 테슬라 쪽으로 걱정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옵티머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품 공급망 점유율을 보시면은 63% 가까이 중국에서 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지배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두뇌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은 몸체를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이 트럼프 정책이랑 약간 엇갈린 방향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 전기차 사업을 하는 이 회사다 보니까 특히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을 좋아하죠. 이 석유화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책에 밀려서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잘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은 하더라도 주가가 빠질 만한 악재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테슬라 로봇 공급망의 중심축이 되어서 옵티머스 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담당하는 부품 자체가 이 관절을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그리고 모터, 그리고 감속기, 비전 시스템. 이거는 이제 로봇의 시각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조립은 미국에서 하는 거는 맞는데요. 핵심 부품 공급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옵티머스 로봇이 중국 쪽에 의존하는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품 가격이 낮을 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략 신흥 사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연구비랑 보조금 그리고 이 세제 혜택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중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간형 로봇 핵심 부품의 공급망의 63%를 중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죠.
중국 부품을 쓰게 되면 옵티머스 2세대라고 하는데 옵티머스 2세대의 부품 비용이 4만 6천 달러 수준으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중국을 부품을 아예 배제를 하고 다른 나라 거를 쓰게 되면 이 비용이 13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부품 가격을 낮춰서 옵티머스 로봇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걱정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미국은 중국을 정책상 좀 제거를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라고 하면 테슬라 좀 더 쉽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이 또 하나가 좀 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이 테슬라에 숨겨진 이 핸들 있죠? 이 핸들이 안쪽으로 감춰져 있는 것을 금지를 시켰다라는 이런 뉴스가 또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김형 도어 핸들이라고 하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핸들 자체가 차량 안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자식 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국 자체가 이 핸들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밴을 한 겁니다. 금지를 시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전기차 도어 관련해서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이 됐고요. 중국 쪽에서도 이제 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중국에서 이 샤오미 전기차 2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전원 장애로 문이 개방이 안 됐다라는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정이 형성이 됐습니다. 차량 판매는 문 안팎에 기계식 개방 장치가 필수로 설치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시행 시기가 빠르면은 2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금지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대략 한 1년 정도 남은 거죠. 1년 동안은 테슬라가 결국에 이 손잡이를 바꿀 수밖에 없다.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고집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테슬라가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420불 구간과 430불 구간, 여기 구간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유럽 시장이 발표가 나왔거든요. 1월 유럽 차량 등록 대수가 노르웨이랑 프랑스 쪽에서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자율주행에 투자를 확대를 하고 이번 주 미국 경제 데이터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변곡점이 400불대 초반대에서 만들어질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1월 달에 유럽 쪽을 보면은 스웨덴에서는 늘어났습니다. 스웨덴에서는 26%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덴마크의 경우에는 3% 상승했습니다. 그런 상승했는데 불구하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 있죠. 노르웨이랑 프랑스 쪽에서는 조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가 마이너스 88%, 프랑스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2%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때문에 결국에 중국 쪽에 이 중국 전기차한테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걱정하실 이유가 없는 게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자동차 판매가 가장 느린 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되시고요. 1월 달 판매 결과로 인해서 전기차가 테슬라가 좀 후퇴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전망은 조금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동차 부분이 이제 부진하게 되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차량을 할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모델 Y 버전을 대폭 할인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할인을 하게 되면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진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마진의 압박을 받게 되면 자율주행을 이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율주행을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테슬라의 주가를 약간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테슬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2월 23일 날 보셔야 돼요. 2월 23일 날 NHTSA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도로교통 조사국이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데이터가 제출이 마감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은 미국의 이제 FSD 월 구독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일시불 옵션이 종료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FSD의 구독이 그게 급증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이게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판가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FSD의 구독률이 생각보다 좀 잘 나간다라고 했을 시에는 테슬라가 주가가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이에요.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 보고서가 또 잘 나올지 안 나올지에 따라서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니까 금요일까지는 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테슬라가 일단 유럽에서는 수요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자율주행 투자 부담이 겹치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가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추가로 옵티머스 부품 의존도가 중국 쪽에 약간 쏠리고 있다 보니까 향후 공급망 그리고 규제 리스크가 테슬라의 큰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리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자리에서 치고 올라가도 원래 괜찮은 흐름인데 한 번 더 눌러줬습니다. 한 번 더 눌러줬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매물이 조금 부담이 되고 크게 오를 만한 뉴스들이 지금 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이런 흐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여기가 이제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오른쪽 어깨가 제가 봤을 때는 한 440불에서 한 460불 구간, 여기 구간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자리 돌파가 나와줘야 신고가를 뚫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매집을 이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향후 주가가 올라왔을 때 460불 구간에 이 박스권의 상단도 빠르게 돌파가 나와줄 수 있을지 이런 실시간 흐름을 확인하면서 매매 전략을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가격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테슬라보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있어서 수급이 약간 분산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팔란티어 테크 같은 기업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또 실적 반등으로 인해서 자리가 잡힌 자리에서 수급이 또 강하게 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장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는 패턴이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자금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순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테슬라는 여러분들이 자리가 오면 모아가시면 되시고 특히 급등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드머니를 빠르게 늘려가는 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급등주를 문자로 전달을 드리면서 시드머니를 빠르게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제 종목 찾는 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급등주를 선별을 해서 이렇게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 매매 따라하기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종목명이랑 매수가 목표가 있죠. 이것만 그대로 따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차 목표가에서 절반 매도, 최종 목표가에서 절반 매도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12월 달에 제가 보내드린 내역들을 보시면 구성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 종목명이랑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종목명이랑 매수가 목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더라도 매매 따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급등주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고 이게 한 달로 치면은 한 4번에서 5번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종목 놓친다 하더라도 시드머니 늘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급등주는 제가 전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보신 영상 아래쪽에다가 급등주 받아가시는 방법을 남겨드렸습니다. 여기 더보기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 뜨죠? 네, 링크 눌러주시면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구글 폼 설문조사가 뜹니다. 연초 세력 급등주 공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반기 테슬라 주가 한 가지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급등주 받아보실 연락처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제출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급등주 바로 문자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수익이 좀 많이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영상 자주 찾아와 주시면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도 이미 진행이 됐고 다만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이슈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뭐 선반영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이 가치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높은 확률로 테슬라로도 크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야 되나 걱정하실 때 저는 이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만 잘 따라와 주시면 이번에도 크게 수익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